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그리고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입에서부터 식도, 위, 식이지장을 거쳐서 소장, 대장, 항문으로 배출되는 그 전체 소화관에 어디에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인자가 거기에 자극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면역 반응이 생길 때 약간 면역계의 교란에 의해서 발병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크론병 환자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 즉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을 해서 한번 앓게 되면 이게 완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환자들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장염이나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잘못 진단되어서 수년간 시간을 허비하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이게 전신 질환이다 보니까 장 내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신에도 여러 가지 염증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장관 외 증상이라고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크론병인지를 조금 더 쉽게 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환자의 병력과 신체 검진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라든지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론병은 어느 검사 하나만 가지고 확진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임상 소견, 혈액 검사, 내시경 소견, 영상 검사 등을 모두 종합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일부 한두 가지 검사만 해서 이게 크론병이다 아니다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다양한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다양한 약물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염증을 아주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가 최근에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과거에 이 환자들이 갑자기 악화돼서 응급실을 찾아온다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수술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과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나 한참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약물 치료 외에도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혹은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론병은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론병 환자들과는 거의 친구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아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다 보게 돼요. 사회의 초창기에 막 수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애도 데리고 오고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다양한 그런 인생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의사로서 환자에게 애착이 많이 생기는 환자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보통 체중이 막 10kg, 20kg씩 늘어요. 살이 많이 쪄서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해도 될 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나빠지질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크론병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사실은 발병 기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예방 방법은 없겠지만 인스턴트 음식을 좀 최소화하고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예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오래 지속되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증상이 좀 좋아졌을 때 이제 다 나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환자들이 임의로 병원을 오지 않는다거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양한 혹하는 그런 거에 너무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크론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계신 크론병 환자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